안녕하세요. 연애 코치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맺게 되는 수많은 관계와 약속들, 그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가장 돌이킬 수 없는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고, 혹은 지금껏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계약이 존재하지만, 한 번 서명하면 그 어떤 위약금으로도 절대 해지할 수 없는 당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담보로 잡는 계약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계약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아이를 세상에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의 결실, 축복, 신의 선물 같은 아름다운 말로 출산을 포장하곤 합니다. 물론 그 말들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포장지를 한 겹 벗겨냈을 때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하고 때로는 버겁습니다. 오늘 저는 그 포장지 안의 내용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주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아이를 낳으라, 낳지 말라는 이분법적인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인생을 건 가장 중요한 계약서에 그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는 실수는 절대로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은 마치 인생의 정규 교육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가거나 사회에 나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처럼 성인이 되면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인 의무이자 삶의 표준 경로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지도를 들고 비슷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갔기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분들은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앞서간 사람들의 발자국을 따라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들이 우리를 키워낼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일종의 용감한 무지였던 셈이죠.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손에는 너무나도 많은 지도와 나침반이 쥐어져 있습니다. 어떤 지도는 화려한 커리어를 쌓아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길을 안내하고, 또 다른 지도는 세계 일주를 하며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깊이 있는 취미 생활을 통해 자신만의 전문가가 되는 길, 혹은 비혼주의를 선택하고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길 등 선택지는 무한히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너무 많은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세대가 건넜던 출산이라는 강을 건너는 것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결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건넨 낡은 지도는 더 이상 지금의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남들 다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외치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살던 시대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대 간의 갈등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TV를 켜면 연예인들의 육아 일기가 마치 판타지 영화처럼 펼쳐집니다. 넓고 깨끗한 집에서 천사처럼 예쁜 아이들이 방긋방긋 웃고, 다정한 남편과 아내는 육아조차도 로맨틱한 이벤트처럼 즐깁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나도 저렇게 예쁜 가정을 꾸리고 싶다. 아이를 낳으면 저런 행복이 찾아오겠지.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잘 짜인 각본과 수십 번의 편집을 거쳐 탄생한 단 몇 분짜리 하이라이트 영상일 뿐이라는 진실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제 친구 중에 정말 아이를 예뻐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주말마다 TV에 나오는 육아 예능을 보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실제 그녀의 육아는 24시간 내내 꺼지지 않는 CCTV 라이브 방송과도 같았습니다. 편집도 NG도 재촬영도 없었죠. 아이는 하루 종일 이유 없이 울고 보챘고, 집은 늘 장난감과 빨랫감으로 전쟁터 같았으며, 남편은 야근에 지쳐 아이와 놀아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밤 엉엉 우는 아이를 안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꿈꿨던 것은 육아 그 자체가 아니라 미디어가 만들어낸 육아의 아름다운 이미지였다는 것을요. 대중매체는 우리에게 달콤한 환상을 심어주지만 그 환상이 깨졌을 때의 절망감은 온전히 우리 개인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사실은 누군가의 가장 힘겨운 시간들을 갈아 넣어 겨우 만들어낸 찰나의 신기루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출산과 육아는 단순히 삶의 한 단계가 아니라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대한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여성이 엄마라는 역할과 사회인이라는 역할을 동시에 완벽하게 수행하기를 기대하면서도 정작 그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은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함께 경력 단절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몇 년간의 육아휴직 끝에 돌아온 회사에는 이미 자신의 자리가 없거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은근슬쩍 이름이 빠져있는 경험을 하게 되죠. 한때는 유능한 대리님, 과장님으로 불리던 한 여성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저 오이, 엄마로만 불리게 되는 현실. 이것은 단순히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사회적 정체성이 서서히 지워져 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과정에서 여성의 몸이 겪는 변화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몸속의 호르몬과 뼈, 근육까지 모든 것이 재편성됩니다. 아이를 낳으면 몸이 더 건강해진다는 말은 전쟁터에서 총알을 피하면 순발력이 좋아진다는 말처럼이나 어불성설입니다. 출산과 육아는 한 여성의 인생을 정신과 육체, 모든 면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옮겨놓는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과정을 겪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이상의 자신의 많은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는 단단한 각오와 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육아라는 노동의 실체는 과연 어떨까요? 흔히들 육아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육아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정신적, 육체적 노동이기도 합니다. 24시간 대기 상태로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일,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그 클라이언트의 생명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일, 퇴근도 주말도 휴가도 없이 365일 내내 이어지는 일, 심지어 월급도 없습니다. 많은 초보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잠을 못 자는 것, 몸이 힘든 것보다도 바로 완벽한 고립감입니다. 하루 종일 아기와 단둘이 집에 갇혀 의미를 알 수 없는 옹알이와 울음소리만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내가 지금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외딴 섬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 힘든 시간이 과연 끝나기는 하는 건지 끝없는 의문과 불안 속에서 서서히 자아를 잃어가는 느낌을 받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아이를 낳으면 없던 모성애나 부성애가 마법처럼 샘솟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되는 것은 스위치를 켜고 끄듯이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툴고 미숙한 어른이 자신보다 더 작고 약한 존재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 속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상처받으며 아주 조금씩 부모라는 역할을 배워나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에 가깝습니다.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단 10분만이라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모순된 감정에 괴로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아의 가장 현실적인 민낯입니다. 오늘 저는 출산과 육아의 어두운 면, 그리고 힘든 현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다소 불편하고 극단적이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결코 생명의 탄생이라는 위대한 가치를 폄하하거나 부모가 된 사람들의 헌신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책임감과 희생을 동반하는 일인지를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준비된 부모가 될 수 있고 아이들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낳으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지라는 안일한 비교. 이런 생각들이야말로 한 아이와 부모,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씨앗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내 인생의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책의 장르를 완전히 새로 쓰는 것과 같습니다. 로맨스 소설이던 내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극한의 육아 서바이벌 장르로 바뀔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모든 책임을 감당할 용기가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신성한 계약서에 서명할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해지 불가능한 종신계약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출산과 육아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 혹은 이미 그 강을 건너신 인생, 선배님들의 현실적인 조언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무거운 주제에 대한 더 깊은 해답을 함께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질문 하나를 던졌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애 코치 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